미국의 한 자동차 매장. 방금 트럭에서 새 차 한 대가 내려집니다. 그런데 그 차 앞으로 15명이 넘는 사람이 동시에 몰려듭니다. 딜러는 잠시 고민하더니 판매가 아니라 경매를 시작합니다. 제일 비싼 값을 부르는 사람에게 팔겠다는 거죠. 그렇게 그 차는 매장에 들어온 지 딱 52분 만에 주인을 찾았습니다. 신차 한 대가 중고 명품 시계도 아니고 경매로 팔려나간 겁니다. 값을 깎아달라는 손님은 없습니다. 오히려 100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을 더 얹어주고도 못 사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 뿐입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 하나. 이 차는 미국 회사가 만든 차가 아닙니다. 독일 명차도 아니고 일본 도요타도 아닙니다. 한국 회사 기아가 만든 대형 SUV 텔루라이드입니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한국 차는 돈 없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타는 차 취급을 받았습니다. 우주 왕복선 발사 카운트다운을 두고 마지막에 한국 차가 시동 걸리듯 부르릉거린다는 농담이 방송에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인들이 자기네 포드를 두고 그렇게 믿고 타던 일본 도요타를 두고 한국 차 앞에 줄을 섭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이제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돈 없으면 일제차 타는 시대가 됐다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값이 싸서 겨우 타던 차가 어떻게 웃돈을 줘야 살 수 있는 차가 된 걸까요?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이게 자동차 한 대가 잘 팔린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물건을 미국인들이 어떻게 다시 보게 됐는지 그 판이 통째로 뒤집힌 진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반전의 한가운데에는 한때 죽어가던 미국의 작은 시골 마을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이 차가 미국에서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 숫자부터 보시죠. 입이 딱 벌어집니다. 텔루라이드는 2019년에 처음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해 판매량이 약 5만 8천 대. 신차치고는 준수한 성적이었죠. 그런데 이 숫자가 해가 갈수록 무섭게 불어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에는 무려 12만 3천 대가 넘게 팔렸습니다. 첫 해와 비교하면 2배가 넘게 뛴 겁니다. 보통 자동차는 처음 나왔을 때 반짝 관심을 받다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판매가 줄어드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텔루라이드는 나온 지 6년이 지났는데도 오히려 더 팔립니다. 6년 동안 해마다 평균 13% 넘게 성장했어요. 이미 몸집이 커진 자동차 시장에서 이런 기록은 정말 보기 드뭅니다. 올해는 더 무섭습니다. 2026년 상반기, 그러니까 반년 동안 미국에서만 7만 3,600대가 팔렸습니다. 반기 기준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거의 20%가 늘었어요. 이 속도라면 올 한 해 15만 대 가까이 팔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한 달에 평균 5천 대 이상, 잘 팔릴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나가는 셈이죠.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나 해드리죠. 현대차의 대형 SUV 팰리세이드 아시죠? 한국에서 아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차입니다. 이 팰리세이드도 미국에서 잘 팔리는데 올해 상반기 미국 판매량이 5만 7천 대 정도였습니다. 텔루라이드가 7만 3천 대니까 형제 같은 두 차 중에서 텔루라이드가 훨씬 앞서 있는 겁니다. 그것도 텔루라이드는 오직 미국에서만 파는 차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예 살 수도 없어요. 미국인만을 위해 만들어서 미국에서만 파는 차. 그런데 그게 이렇게까지 대박이 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상황이 벌어집니다. 웃돈을 얹어야 겨우 살 수 있는 상황이요. 미국에서는 이 웃돈을 마크업이라고 부릅니다. 물량이 너무 부족한 인기차에만 붙는 일종의 프리미엄이죠. 그런데 이 마크업을 줘도 차가 없어서 못 사니까 아예 경매까지 등장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 현지에서 꽤 뜨거운 논쟁거리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커뮤니티나 유튜브를 보면 정가에 사고 싶은데 딜러가 자꾸 몇천 달러씩 웃돈을 붙인다는 하소연이 넘쳐납니다. 웃돈을 안 붙였다면서 말도 안 되게 비싼 액세서리를 강제로 끼워 결국 값을 올린다는 불만도 많고요. 심지어 요즘 기아 딜러들이 예전 도요타 딜러들처럼 콧대가 높아졌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예전에는 도요타가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딜러들이 손님한테 아쉬울 게 없어서 뻣뻣하게 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를 기아가 차지한 겁니다. 한국 차가, 그것도 미국 땅에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게 참 상전벽해 같은 일이죠.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도대체 이 텔루라이드가 뭐길래 미국인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이 차가 어떤 차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텔루라이드라는 이름부터 좀 특이하죠. 이건 미국 콜로라도주에 실제로 있는 도시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로키 산맥 자락에 있는 작고 아름다운 산골 마을인데 가을이면 노란 단풍이 온 산을 뒤덮는 걸로 유명한 곳입니다. 기아는 미국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일부러 미국 지명을 차 이름으로 붙인 거죠. 실제로 현대와 기아는 이런 식으로 미국의 유명한 휴양지나 지명을 차 이름에 자주 씁니다. 소렌토, 베라크루즈, 팰리세이드 같은 이름도 다 그런 식이에요.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 동네 근처 이름이네 하면서 왠지 모르게 정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만 미국식인 게 아닙니다. 이 차는 철저하게 미국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담아서 만들어졌어요. 텔루라이드는 한국 기준으로는 대형 SUV로 분류되는 아주 큰 차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미국에서는 중형 SUV로 분류됩니다. 미국은 워낙 땅도 넓고 차도 크니까 우리한테는 대형인 차가 거기서는 중형 취급인 거죠. 그런데 이 중형 SUV 시장에서
텔루라이드가 가진 결정적인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열, 3열 좌석입니다. 미국 중형 SUV 중에서 뒷자리 맨 끝줄까지 어른이 편하게 탈 수 있는 차는 의외로 드물었거든요. 그런데 텔루라이드는 최대 8명까지 탈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미국은 가족 단위로 장거리 여행을 많이 다니는 나라잖아요. 아이가 셋, 넷씩 되는 집도 많고요. 그런 가족들에게 온 식구가 짐까지 싣고 편하게 탈 수 있는 이 차는 그야말로 딱 맞는 차였던 겁니다. 특히 2, 3열 공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경쟁 차종들과 비교해보면 더 명확해져요. 텔루라이드의 라이벌로 꼽히는 차들이 도요타 하이랜더, 혼다 파일럿, 포드 익스플로러, 쉐보레 트래버스 같은 차들인데요. 이 중에서 겉보기 크기는 비슷비슷해 보여도 막상 3열의 어른이 타보면 차이가 확 납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실제 후기를 보면 텔루라이드가 이 동급 차종들 중에서 3열 다리 공간이 가장 넓다는 평가가 많아요. 다른 차들은 3열이 그야말로 비상용, 그러니까 어쩌다 사람이 많을 때만 억지로 쓰는 좁은 자리인 경우가 많은데 텔루라이드는 키가 큰 어른도 어느 정도 편하게 앉을 수 있다는 거죠. 가족이 많은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말 큰 차이입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차 한 대로 움직여야 하는데 뒷자리가 좁아서 누군가 불편하게 낀 채로 몇 시간을 가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텔루라이드는 바로 그 불편함을 정확히 없애준 차였던 겁니다. 공간만 넓었던 게 아닙니다. 성능도 만만치 않았어요. 처음 나온 모델은 3.8리터 V6 엔진을 달아서 최고 출력이 290마력을 넘었습니다. 그 큰 차를 끌기에 충분히 힘이 넘쳤죠. 그러면서도 각종 첨단 안전장치는 기본으로 잔뜩 넣어줬습니다. 경쟁 차종과 비교했을 때 텔루라이드는 안전 옵션도 풍성하고 안팎 디자인도 세련됐고 실내 공간까지 넓었어요. 그런데 가격은 오히려 더 합리적이었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 가격이 32,000달러에서 42,000달러 정도였는데 이 정도 크기와 옵션을 갖춘 SUV치고는 상당히 착한 가격이었던 거죠.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만한 차를 이 가격에 하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가성비죠. 좋은 물건을 합리적인 값에 주니까 안 팔릴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상품성 덕분에 텔루라이드는 나오자마자 자동차 전문가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상이란 상은 죄다 휩쓸었어요. 2020년에는 그 유명한 북미 올해의 SUV에 뽑혔고요. 모터 트렌드 같은 권위 있는 잡지에서도 올해의 SUV로 선정됐습니다. 심지어 세계 3대 자동차 상 중 하나로 꼽히는 세계 올해의 차에서도 상을 받았어요. 이건 한국 자동차 역사상 최초의 기록이었습니다. 한국 차가 세계 올해의 차 자리에 오른 게 그때가 처음이었던 거죠. 출시 첫 해에만 70개가 넘는 상을 쓸어 담았다고 하니 전문가들이 이 차를 얼마나 인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을 많이 받으니까 소비자들의 신뢰도 자연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자동차를 잘 모르는 소비자라도 이 차가 올해의 차래 하면 일단 믿음이 가잖아요. 이렇게 텔루라이드는 품질과 권위 두 가지를 동시에 잡으면서 시장에 안착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냥 잘 만든 좋은 차라서 잘 팔렸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텔루라이드의 성공 뒤에는 단순히 차가 좋아서라는 이유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텔루라이드 성공의 진짜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비밀을 알고 나면 왜 미국인들이 이 차를 그냥 좋은 차가 아니라 우리 차라고까지 부르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이 차가 어디서 누구의 손으로 만들어졌는가에서 시작됩니다. 텔루라이드는 한국에서 만들어서 배에 실어 미국으로 보내는 차가 아닙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웨스트포인트라는 작은 도시, 그곳의 기아 공장에서 전량 현지에서 생산됩니다. 그런데 이 웨스트포인트라는 동네에는 아주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1980년대까지만 해도 방직 산업, 그러니까 실이나 천을 만드는 공장들이 먹여 살리던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값싼 인건비를 찾아서 공장들이 하나둘 중국 같은 해외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동네가 휘청이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결정타가 있었습니다. 2007년에서 2008년 무렵 전 세계를 덮친 금융위기 때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인 포드와 GM의 공장까지 이 지역에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떠나고 동네는 그야말로 죽어가는 도시가 됐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가는 그런 곳이 된 거죠. 바로 그때 한국 기업 기아가 이 동네에 들어옵니다. 2009년 기아가 조지아 공장에 큰 돈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기아 혼자 온 게 아니었습니다. 부품을 만드는 한국의 협력업체들까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장 주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동차 공장 하나가 들어오면 그 주변에 부품 공장, 물류회사,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식당과 가게까지 줄줄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면서 죽어가던 이 지역에 다시 일자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문 닫았던 가게들이 다시 열리고 동네에 활기가 돌기 시작한 거죠. 당시 미국에 파견됐던 한국 대사가 이 공장을 직접 찾아가 본 뒤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아 덕분에 조지아에 죽어가던 동네가 살아났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가난하고 위험한 나라로만 알던 현지 주민들이 이제는 태극기가 휘날리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정말 뭉클한 이야기죠. 한때는 한국이 지도에서 어디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르던 미국 시골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걸 자랑스러워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텔루라이드는 미국인들에게 그냥 외국에서 들어온 낯선 차가 아니었습니다. 내 이웃이, 내 가족이, 내가 사는 동네를 다시 살려낸 바로 그 공장에서 만든 차였던 겁니다. 기아는 이 특별한 이야기를 아주 영리하게 활용했습니다. 텔루라이드가 처음 나온 2019년, 기아는 미국 최대 스포츠 이벤트인 슈퍼볼에 광고를 냈어요. 슈퍼볼이 어떤 무대냐면 미국인 1억 명 이상이 동시에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는 그야말로 국민적인 행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온 국민이 다 같이 보는 명절 특집 방송 같은 거죠. 광고 단가도 세계에서 제일 비싸기로 유명합니다. 몇 초짜리 광고 한 편에 수십억 원이 우습게 들어가는 무대예요. 그런데 기아는 이 엄청난 무대에서 화려한 할리우드 스타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텔루라이드를 만드는 그 작은 도시, 웨스트포인트의 풍경과 실제로 공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한 주민들의 모습을 담았어요. 광고 속에서 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담담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조지아주의 작은 마을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이 광고는 90초짜리로 기아가 슈퍼볼에 낸 광고 중 가장 긴 광고였어요. 광고 제목도 모든 것을 쏟아부어라 라는 뜻의 문구였습니다. 미국 시청자들은 이 광고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 동네 사람들이, 자기 이웃들이 자부심을 갖고 만든 차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텔루라이드는 미국인들에게 단순히 한국 회사가 만든 외국 차가 아니라 우리 미국 노동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만든 우리 지역의 차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마케팅이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물건이 좋은 것을 넘어서 소비자의 마음을 산 거니까요. 실제로 미국의 자동차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이런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미국 사람들이 텔루라이드를 두고 이건 우리가 만든 차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미국 현지에서 직접 만든다는 사실은 감성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아주 실질적인 이득도 안겨줬습니다. 만약 차를 한국에서 만들어서 배로 실어 보낸다면 바다 건너오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관세 같은 비용 문제도 복잡해지잖아요. 그런데 텔루라이드는 미국 안에서 만들어서 미국 안에서 파니까 공급이 안정적이고 고객이 기다리는 시간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에서 차량을 수입해오는 방식과 달리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면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물량 부족에 따른 고객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큰 강점이라고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팰리세이드는 한국에서 전량 수입해서 파는데 올 상반기 판매량이 텔루라이드에 못 미쳤잖아요. 여기에는 현지 생산이냐 수입이냐의 차이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겁니다. 요즘처럼 무역 환경이 불안정하고 관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시기에는 이렇게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게 아주 큰 무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텔루라이드에게도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너무 잘 팔려서 생기는 고민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가 없어서 웃돈을 주고도 못 사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회사 입장에서 마냥 좋기만 한 일은 아닙니다. 사고 싶어하는 손님을 그냥 돌려보내는 거니까 팔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기아는 조지아 공장의 텔루라이드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합니다. 기존에 연간 8만 대 정도 만들던 걸 10만 대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밀려드는 수요에 대응하기로 한 거죠. 참고로 이 조지아 공장은 텔루라이드뿐 아니라 소렌토, K5, 산타페 같은 다른 인기 차종도 함께 만드는 큰 공장인데요. 연간 33만 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은 최근 누적 생산 500만 대를 돌파하는 기록도 세웠어요. 그만큼 미국 시장에서 기아의 존재감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텔루라이드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대로 거듭났어요. 2025년 말, 기아는 텔루라이드의 2세대 완전 변경 모델, 그러니까 껍데기부터 속까지 싹 다 바꾼 새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바로 2027년형 올 뉴 텔루라이드예요. 새 모델은 디자인이 정말 확 달라졌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거 영국 명차 레인지 로버 아니야? 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고급스럽고 각진 디자인으로 변신했습니다. 넓고 곱게 뻗은 후드에서 강력한 존재감이 느껴지고 날카로운 삼각형 바디 라인이 앞뒤 팬더를 따라 흐르면서 세련되면서도 단단한 인상을 줍니다. 재밌는 건 한국 시청자들 중에서 이번 텔루라이드의 성공을 두고 차는 진짜 디자인이라는 게 증명된 차다, 캐딜락 출신 디자이너를 영입한 게 신의 한 수 아니 두 수다 라는 반응을 보인 분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기아는 그동안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면서 브랜드 디자인 수준을 크게 끌어올려 왔는데요. 그 결실이 이런 고급스러운 SUV 디자인으로 나타난 겁니다. 예전에 한국차 하면 싸구려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제는 디자인이 멋있어서 사는 차가 됐다는 점에서 정말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크기도 더 커졌습니다.
새 모델은 길이가 58mm, 앞뒤 바퀴 사이 간격이 76mm, 높이가 25mm씩 늘어나면서 실내 공간이 한층 더 넓어졌어요. 미국 가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공간감을 더 강화한 거죠. 성능도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자연흡기 V6 엔진 대신 터보 엔진을 기본으로 달아서 힘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가장 낮은 트림 가격은 39,000달러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게다가 미국의 아웃도어 캠핑 수요를 노린 험지 주행용 특화 모델인 X프로 트림도 새로 만들었어요. 이건 지상고를 9.1인치까지 높이고 특수 서스펜션과 험지용 타이어, 그리고 여러 지형에 맞춰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춰서 비포장도로도 거뜬히 달릴 수 있게 만든 모델입니다. 가장 높은 오프로드 트림은 56,000달러 정도까지 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하이브리드 모델의 등장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 미국 자동차 시장의 흐름이 크게 바뀌고 있거든요. 한때 전기차가 엄청난 인기를 끌 거라고 예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충전이 불편하다든지 여러 이유로 전기차 인기가 주춤하고 있어요. 대신 그 자리를 하이브리드 차가 빠르게 채우고 있습니다. 텔루라이드는 바로 이 흐름에 딱 맞춰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새로 내놓은 겁니다.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조지아 공장에서 만드는 첫 하이브리드 양산차이기도 해요. 성능도 상당합니다. 2.5리터 터보 엔진에 전기 모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무려 329마력이라는 힘을 냅니다. 기존 가솔린 모델보다도 힘이 좋으면서 연비까지 챙긴 거죠.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2026년 1분기 말에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새로워진 텔루라이드는 벌써부터 인정을 받고 있어요. 올해 미국의 유명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독자 투표로 뽑은 상에서 텔루라이드가 미국 소비자들이 직접 뽑은 최고의 신형 SUV로 선정됐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실제로 차를 타고 사는 소비자들이 직접 뽑은 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자, 여기까지 텔루라이드의 이야기를 쭉 따라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자동차 한 대가 잘 팔렸다는 성공담을 넘어서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미국에서 한국차가 걸어온 길을 잠깐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차가 미국 시장에 처음 발을 디딘 건 1986년 현대차의 엑셀이라는 소형차였습니다. 처음에는 값이 워낙 싸니까 나름 반응이 괜찮았어요. 진출 첫 해에 미국에서 올해의 10대 상품에 뽑히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차가 너무 자주 고장났던 거예요. 값이 싼 만큼 품질이 형편없었던 거죠.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차는 곧 싸구려, 금방 망가지는 차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들이 방송에서 현대차를 조롱거리로 삼을 정도였어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우주 왕복선 발사 때 현대차가 시동 걸리듯 부르릉거린다는 그 농담 말이죠. 그 시절 한국차의 위상이 어땠는지 짐작이 가시죠. 돈 없는 집안의 고등학생이 겨우 굴리는 첫 차,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그런 현대와 기아가 이를 악물고 던진 승부수가 바로 보증정책이었습니다. 1998년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10년, 10만 마일 무상 보증이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습니다. 10만 마일이면 약 16만 킬로미터인데요. 이 거리를 달릴 때까지 10년 동안 엔진 같은 핵심 부품에 문제가 생기면 공짜로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당시 미국을 대표하던 포드나 GM 같은 회사들의 보증기간이 고작 3년, 3만 6천 마일 수준이었던 걸 생각하면 정말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이건 사실 엄청난 자신감이자 도박이었어요. 차가 그만큼 튼튼하지 않으면 회사가 수리비를 감당하지 못해 망할 수도 있는 정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현대차는 이제 우리 차는 품질에 자신 있다는 걸 이렇게 온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미국 소비자들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실제로 차가 잘 굴러가고 고장이 줄어드니까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 현대와 기아는 정말 꾸준히 품질을 끌어올렸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대규모 리콜이나 여러 품질 논란도 있었어요. 완벽하진 않았죠.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싼 차에서 값도 합리적이면서 품질도 좋은 차로, 그리고 이제는 디자인까지 멋진 차로 계속 발전해온 거예요. 그 40년 여정의 정점에 있는 차 중 하나가 바로 이 텔루라이드입니다. 1986년 조롱받던 엑셀에서 출발해서 2026년 웃돈을 얹어야 사는 텔루라이드까지 온 거죠. 이 얼마나 극적인 반전입니까? 지금은 정말 어떻습니까? 미국인들이 자기네 나라 차를 두고 그렇게 신뢰하던 일본 도요타를 두고 한국차 앞에 줄을 서서 웃돈까지 얹어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돈 없으면 일제차 타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해요. 예전에는 돈 없으면 어쩔 수 없이 한국차를 탔는데 이제는 오히려 한국차에 프리미엄이 붙으니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한국 시청자들의 반응 중에도 이 의미를 정확히 짚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동차처럼 오래 타는 물건을 미국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차량을 웃돈까지 주고 산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다. 90년대에서 2010년대까지만 해도 현대, 기아 차량을 탄다는 건 가난한 집안의 고등학생 첫 차 정도였으니까 정말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나라의 물건을 싸구려로 볼 때와 믿을 만한 제품으로 볼 때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 어려운 인식의 전환을 한국차가 미국에서 해낸 겁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 텔루라이드가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할 거라고 장담하지는 않겠습니다. 자동차 시장은 경쟁이 워낙 치열하고 도요타나 혼다, 포드 같은 강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딜러들이 웃돈을 붙이는 마크업 관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인기가 아무리 많아도 손님을 호구 취급한다는 인상이 굳어지면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어요. 무역 환경이나 관세 정책 같은 변수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지금의 인기도 언제든 식을 수 있다는 걸 기아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텔루라이드가 이미 미국 시장에서 한국 차의 위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되돌릴 수 없어요. 죽어가던 조지아의 작은 도시를 다시 살려내고 미국 가족들의 사랑을 받고 전문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인정받은 이 차의 이야기는 이미 하나의 사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텔루라이드 한 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텔루라이드가 미국에서 길을 닦아놓으니까 그 뒤를 따라 기아와 현대의 다른 차들도 미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한 대의 성공이 브랜드 전체의 이미지를 끌어올리는 선순환이 만들어진 거죠. 40년 전 시동 걸리는 소리마저 농담거리였던 그 나라의 차가 이제는 미국인들이 웃돈을 주고도 못 사서 줄을 서는 차가 됐습니다. 이건 마케팅으로 만든 착시가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한 계단 한 계단 쌓아 올린 품질과 신뢰의 결과입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 차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타는 차가 아니라 타고 싶어서 고르는 차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의 맨 앞에 텔루라이드가 서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